홍투자 오후 증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후장에 힘을 좀 더 내죠. 지금은 197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7포인트가량 올라서 갑니다. 예, 이번엔 박문환의 투자 칼럼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시각 들어봅니다. 박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 얘기를 오늘 다 준비하셨네. 앞서 이제 환율 얘기하면서요. 중국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위안화가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이제 위기설, 유동성 위기설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흔들어 보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위안화의 급락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유동성 악화설에 이어서 붕괴설까지. 이 때문에 오늘 새벽 유럽에서는 광산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물론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한머니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이 한머니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강해지는 화폐 쪽으로 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만들곤 하는데요. 지난 2012년에도 위안화가 돌연 약세를 보이면서 순식간에 2,200억 달러의 커다란 한머니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일이 있었지요. 물론 그 이후로 들어온 중국의 한머니 유입액이 전체 중국 보유 외환 보유고의 4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에 쉽게 노출된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 급히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미리 좀 대비를 하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제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를 하죠. 모든 국가의 금리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샤이보 금리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가혹한 통제가 한창이었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대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뚝 떨어져서 3.3%대까지 하락하고 있고 그 외에 여타 신용물들도 일제히 만기 불문 금리가 하락 안정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 의원들이 몽땅 피겨스케이트 심판으로 바뀐다면 모를까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신용위험이 온다는 이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림자 금융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이렇게 위기로 중국이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오늘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이제 DTY와 LTV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은 좀 완화하고요. 지방은 오히려 강화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집값 움직임 또 이제 금융권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의 최근 여러 가지 신규 입법에 대해서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험과 관련된 세법은 약간 뒷걸음질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매우 흡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대략 수도권만 LTV를 기존의 50%에서 60%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DTI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1,000조가 넘는 가계부채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을 테니까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LTV를 늘려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더 늘려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죠. LTV라고 하는 것은 론 투 밸류 즉 주택 가격에 대한 부채 비율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DTI는 뭘까요? Debt to Income, 즉 증빙 가능한 연봉의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DTI가 60%라면 내가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1년의 원리금 상환으로 6천만 원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DTI는 주택 구매자의 능력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LTV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TV는 결국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무리 과열돼서 파괴된다고 해도 은행만 안전하면 그 위기는 크게 확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일본은 90%에서 100%까지 빌려주는 바람에 잃어버리는 20년 경기 불황의 단초가 되었고요. 미국 역시 70%까지 혹은 보험을 추가로 들게 되면 최대 90%까지 빌려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집값 하락의 충격을 고스란히 은행들이 받아야 됐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략 60% 수준의 LTV라면 집값이 40%까지 떨어져도 은행은 안전하다는 말인데요. 지금이라도 그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라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문안에 돈이 되는 투자 칼럼,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 그리고 중국의 유동성 위기 또 위안화 변동 관련된 얘기 해주셨죠.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 박문환 이사님 고맙습니다.